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청구를 놓고 검찰 내부는 연일 술렁이는 모습입니다. 피조사자에게 음식을 준 것이 징계 사유가 되느냐는 비판과 함께 정당 행사 참석은 다른 검사장급 인사도 했던 일이라며 감찰 잣대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인천지검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박상용 검사를 추가 감찰하는 걸 놓고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의 사례를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임 검사장은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주최한 공청회에 나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른바 검찰개혁 오적에게 장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당시 정 장관은 임 검사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공개 경고에 그친 바 있습니다. 자기의 직속 상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비난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맞습니까? 예,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공 검사는 두 사례 모두 정치적이며 박 검사의 사례가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차이밖엔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피조사자에게 음식물 등을 준 게 징계 사유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번에 징계 사유를 이제 언론에서 접하고 검사들이 지금 다들 멘붕입니다. 피조사자들한테 커피, 간식 이런 거 한 번씩 건네보지 않은 검사들 없을 거예요. 박영진 검사장은 수사관 등 검찰 구성원들이 자괴감이 올 것이라며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극히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지난주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죠. 당시 제출된 징계 청구서를 TV조선이 확보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그동안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왔지만 막상 징계 청구서에는 술이라는 단어는 한 글자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법무부에 22쪽 분량의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서를 송부했습니다. 청구서에는 첫 번째 비위로 박 검사가 지난 2023년 5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등에게 햄버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햄버거를 줘 검사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같은 날 저녁 20만 5천 원 상당의 회덮밥을 제공했음에도 이를 기록에 남기지 않은 것도 비위 내용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 줄곧 제기해온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술이란 단어는 한 글자도 담지 않았습니다. 감찰 과정에 술 파티가 열렸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중 선서했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날 정확히 술 안 먹었고요. 별건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이전 부지사의 자백을 요구한 것도 비위 사실로 담겼는데 박 검사 측은 대검이 녹취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의 남은 절차와 그 의미까지 사회부 법조팀 조유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검사의 정직 2개월,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입니까? 네, 검사 징계는 견책부터 감봉, 정직, 면직, 해임까지 총 5단계로 분류됩니다. 이 정직은 1개월부터 6개월까지 가능하고 그 기간 중엔 보수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로, 정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자, 이제 법무부로 공이 넘어갔는데 앞으로의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징계 청구를 받은 법무부는 보통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한 뒤 검사 징계위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다만 언제까지 법무부 징계위를 열어야 한다는 시한 규정은 따로 없는데요. 이 정성호 법무장관은 어제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기록을 보고 있고 인천지검에서도 보고 있는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 등을 두고 추가 감찰을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결국에 법무부가 더 강한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법무부는 대검 감찰의 의결을 존중해왔지만 이번에는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청구를 두고 여권 일각에선 반발이 터져나왔죠. 조작 수사에 대한 징계가 고작 정직 2개월뿐이라니 그야말로 통탄하고. 네, 정성호 장관도 어제 대검의 정직 2개월 청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적절히 처분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적법한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고 야당의 유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이 언론에 출연해 정치적 견해를 밝힌 부분도 같이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결국 법무부가 추가 감찰을 통해 징계 수위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6월 검사 징계법이 개정돼 법무부 장관도 징계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관련해서 법무부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법이 개정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례가 별로 없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징계를 최종 결정하더라도 이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간 민주당은 박 검사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이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심이 점점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선 이 박 검사에 대한 징계가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취소 명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직권 남용이나 이런 걸로 특검을 통해 가지고 기소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공소취소의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공소취소를 위한 주춧돌로 삼기 위해 중징계가 예측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향후 관련 수사의 근거로 쓰일 것이라며 검사들 압박 전략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검사는 부당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조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